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고 나서 중요한 건 기술을 배울 때는 많을 거예요. 이제 기술은 우리가 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류 작가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제 목소리로 수업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저는 이제 사유하는 능력을 같이 좀 키우고 싶어요. 결국은 생각하는 힘이 내가 글을 쓸 때 가장 큰 무기가 되고 뭐 기술이 많이 있다고 해도 이 어떤 마음에서 그 어떤 우리 그 삶의 어떤 끝에서 나오는 그 어떤 에너지가 글을 쓸 때는 이것이 그 기술들하고 싸워서 기술이 이 에너지를 못 이겨내거든요. 이 에너지만으로도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엘카토를 보고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쉬어가는 어떤 페이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내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나는 내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등등해서 짤막하게 한번 가족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수, 가족은 뭐고? 근데 그냥 가족은 나에게 힘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가 가족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러려면 가족이 어떤 건지를 내가 의미를 이렇게 찾아야겠지.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지,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일지, 아까 선생님이 새롭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얘기를 막 찾아내는 게 새로운 게 아니고 있는데, 이 커피 잔을 내 시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게 새롭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미수가 한번 얘기해 볼까? 가족은 미수에게 어떤 의미야? 음. 세상에서 처음으로 내려준 큰 선물 같은 존재? 선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야. 너는 나하고 앞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구체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다시. 그 선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족은 너가 가족에 대해서 썼잖아. 사랑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너 머릿속에 많은 걸 지금 무의식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가족이거든. 그러니까 그 고아 얘기도 그렇고 너는 그 가족에 너 나이 또래 그 일반 학생 이상으로 뭔가 가족에 대한 걸 갖고 있는 그게 마이너적인 건지 플랫적인 건지 샵적인 건지는 내가 이제 모르겠어. 나는 사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다 보고 믿지 않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지금 가족에 꽂혀 있어. 너의 관심이. 친구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친구도 결국은 가족이 확장되어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해볼게. 자꾸만 그 훈련을 받아야 돼. 자, 가족이란 미수에게 가족이란 음, 선물 말고 선물 그러면 굉장히 은유가 모호하지. 가족은 나에게 발라드다. 예를 들면 가족은 나에게 뭐다? 락이다. 가족은 나에게 이렇게 그것을 은유하고 비유하는 기법도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야. 좀 이따 혼자 독대할 때 그때 물어볼게. 다음 민영 씨 가족은 민영 씨에게 어떤 존재? 가족이란 나에게 가족이란 나에게 가족이란 음, 병들게 하는 존재. 병들게 하는 존재예요. 누구를 병들게 해요? 민영 씨가 병들어요? 아니면은 가족이 병들어요? 둘 다죠. 둘 다예요. 서로가 그러면은 이렇게 안 맞는 존재 그런 대상이에요? 굉장히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둬야 되죠. 그러니까는 가족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서로가, 왜냐면 다르거든요. 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치게 하는 거를 이미 알고 다 음, 성장을 했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였으면은 어린아이 같은 거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좀 그리워도 참고 보고 싶어도 좀 눌러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그 엘칸토 거기처럼 너무 독립적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연극도 좀 해줘야 돼. 부모님이 이제 노쇠하시니까 놀아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가족은
병을 주고 병들게 해요. 돈 있으면 아주 편해요. 내가 그 민영 씨 글을 읽고 또 발견했던 장점이 하나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수줍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100% 그냥 이렇게 나의 것을 타인들에게 네. 보여준다는 게 뭐 소설이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 것을 100% 까서 타인들한테 쌩쌩한 걸 보여준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근데 민영 씨의 장점은 글을 쓸 때 용기가 있어요. 그게 어, 장점. 그러니까 숨기려 들지 않고 지금 재밌게 다 얘기하면서 내 걸 어떻든 드러내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글을 쓸 때는. 글로 저는 숨어서 그래요. 글로. 그런데 글로 숨는데 그 글이 숨는 걸로만 보이지 않고 글을 통해서 타인과 이렇게 자기 숨구멍을 통해서 발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작가가 갖춰야 될 대부분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작가관이라는 게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누구나 네. 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네. 다 주진 않으셔요. 네. 그래서 자 윤서 그다음에 윤서 한번 얘기해 볼까? 윤서에게 가족이란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너는 너무 너 시 썼다 그랬지 윤서야. 네, 지금도 시 쓰고 있니? 네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너는 이 시가 그러니까 서사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소설가 윤대령 선생님하고 그 윤대령 선생님의 글 읽어본 적 있니? 아직 없습니다. 은어 낚시 통신을 해서 선생님은 사실은 윤대령 키즈거든. 그 아주 그 세대 내가 글을 윤대령 선생 글 보고 많이 배웠는데 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시적이요. 감성도 그렇고. 그런데 소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이걸 지금 뭐 작가가 되느니 마느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너가 이번에 그 입시를 하고 싶어 하잖아. 네, 그거보다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전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요것이 성경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을 그대로 드렸는데 이게 왜 성경에서 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공유가 되는지. 혹시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되나요? 네. 그렇죠. 공유가 되면 요걸 한번 읽어볼 텐데, 만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걸 읽기 싫다 그러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뭐 지금 이거에 무슨 종교 시간이 아니라 다만 텍스트로 보자는 거라서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읽을 수 없다. 그러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윤서 한번 읽어보자. 처음에 4장부터 읽어봐. 은사는서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았어. 그 다음에 미수 8장부터 읽어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계속 읽어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사람을 누구한테는 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의 달란트를 줬고 계속 읽어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 잘 읽었어. 민영 씨 혹시 이거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 11장부터요. 네, 11장부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16장.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네, 고마워요. 그 다음 윤석 20장부터 읽어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 자, 그 다음에 미수 읽어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이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맺히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잘 읽었어. 고마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하면서 여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 자, 한번 출연해보자.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이라는 부분에서 읽었는데 4절부터 우리가 다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그쵸? 달란트가.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걸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 이게 뭘까요? 혹시 이거 퀴즈처럼 한번 맞춰보는 거.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뭐 다 이런데 가장 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뭘까요? 자, 민영 씨 한번 13장 1절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 화면은 조금 아래로 네, 보이시나요? 아니 13장이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읽을게요. 자,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네.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오케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함이 어쩌다 없대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제 끊어볼게요. 중단을 해볼게요. 내가 이거를 아주 지금 다시 화면 보이시죠? 이제 그 성경은 안 보이시죠? 이거를 아주 바쁜 시간에 한 번씩 읽은 이유가 있어요. 자, 민영 씨 글은 내가 그 읽은 첫 번째 글만 봤을 때는 앞에서 다른 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저기가 있는데 그 민영 씨의 어떤 그 글에서의 주제는 이제 사랑이에요. 크게 보면 사랑 우리가 또 그 공모전에서 받은 것도 사랑이죠.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주제 작가관을 여러분들 미수 또 민영 씨 또 윤서 이 보석 같은 정말 좋은 내가 부러운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갖길 원하는 작가관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이 아니라 전 인류를 초월한 사랑. 그거가 성경이 됐던 다른 게 됐던 불교가 됐던 이슬람교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랑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정신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하는 이 어떤 현재의 트렌드에 독자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길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을 같이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어떤 트라우마, 아까 할머니가 나왔었죠. 할머니가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 엘칸토에서. 그걸 통해서 트라우마를 발설하고 방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을 내 어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재미만 추구해서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결국은 내 글이 오래 살아남는 글이 되려면, 그건 저도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글이 되려면 인류애적인 사랑을 얼마나 구사할 수 있는 작가의 넉넉한 마음이 있냐. 이거를 단순히 말로만 성경만 읽고 말로만 나는 너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널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정말 정말로 예수가 희생했듯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기와 능력이 있는가, 마음이. 그래서 제가 글을 쓴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삶은 이런데 글은 이렇게 써요.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되면 독자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무기는 뭐다?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무기는 솔직함과 진솔함이다. 여기서 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마음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뭐가 보이세요? 그냥 서로 얼굴이 보이시나요? 예. 네, 좋아요. 오늘 고맙게 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3-4번의 한 달의 수업을 통해서 어디까지 지금 목전에 왔냐 하면, 우리 비수와 윤서가 열심히 따라와 주긴 했는데 아직도 선생님 볼 때는 부족한데, 그거는 이제 1대1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지금 주제, 그 다음에 질문하기, 답하기, 내 목소리 끄집어내기, 1인칭 시점, 1인칭 화자가,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발단하기, 씨앗 심기, 전개, 절정, 결말, 뼈대 세우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뭘 하냐? 이제 민영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민영 씨 그 소설 지금 그때 하나 썼고 지금 또 쓰고 계시는 게 혹시 있나요? 제가 음. 원래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그때 써서 낸 글이 저한테 첫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시를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수필, 에세이 주로 쓰고, 처음 이제 소설을 이제 길잖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쓰는 거를 하려고 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급하게 해가지고 쓴 소설이었거든요. 되게 근데 너무 이미 그 안에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난 부럽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한번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부러웠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거 아세요? 그 글에 쓰다 보면 건드리지 않았던 기억까지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굳이 내가 건들지 않아도 되는 영역, 이미 그 흉터로 남아서 상처가 답답해서 흉터가 되는 거 굳이 살려내야 되는 거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말씀이 맞거든요. 써야지 직이 수준 빽빽하게 떨어지고 써야지가 는다라는 걸 알아서 했고, 그냥 저는 다만 제 글에 대해서 평을 해주셨을 때 그 시점이 되어 있는, 저는 엄마를 부탁해라는 신경숙 작가 작품 보면 그게 2인치 시점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독특하게. 근데 저는 일부러 더 시점을 복잡하게 만든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일부러 좀 의도된 거였어요. 이게 16살에서 30 몇 살까지 자라오면서 그녀였다가 소녀였다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점이 계속 전개 과정에서 자꾸 바뀌니까 이게 어설프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셨나 했는데, 나는 이게 약간 의도성을 갖고 한 거였는데 했는데. 의도성이긴 한데 1인칭 시점 정말 그 안에서 미수가 조금씩 느껴가긴 하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한 1인칭 시점이 훈련이 다 된 상태에서, 예. 훈련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이상하죠. 예, 맞아요. 어설프고. 예, 그 미수 학생님이랑 강의하시는 거 요렇게 녹화된 걸 봤는데, 이제 1인 시점으로 작가가 자꾸 개입해서 하지 말고 주인공 안에서 그 화자를 설정해서 화자가 얘기하게끔 해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 기본기가 안 잡혀져 있으니 다른 거 접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시키는 대로 FM대로 우선 해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용을 하든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봐야겠다. 내가 글을, 제대로 된 글을 하나를 완성해 본 경험이 생기면 그 경험이 나한테 있는 것과 없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도 공모전도 지금 그 코로나, 우리 시대의 그 코로나에 대한 글도 공모전도 받고 하는데 막 자의식이 넘쳐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무슨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적인 문법으로 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내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민영 씨가 아직 화자와 작가와의 어떤 분리가 좀 덜 됐어. 다시 말하 무슨 말인지 알죠?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썼다 그러면 사실 이거 미안해요. 근데 사실 그 소설은 스짝 소설로까지예요. 네, 맞아요. 내 기억이 정말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 악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지만 그런데 이거가 정말 삭혀서 정말 이게 된장이 되고 사갔어. 그 다음에 내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이건 작가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 내 주인공이 쓰는 거야, 화자가. 그럴 때 썼을 때 이거는 고통스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다 그러면 화자와 작가와의 분리가 덜 된 거야. 그런 시점에서 민영 씨는 그거를 시점을 지금 자기가 응용해 보려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신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내 글에 대해서 그렇잖아. 새로운 시도를 하시다 보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설퍼 보이는 거야. 그렇죠. 우선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말씀드리면서요. 네. 어쨌든 재능이 많아서 그다음에 뭐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겠지만 글은 굉장히 잘 쓰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민영 씨는 나하고 수업을 이제 오늘 처음 한 거라서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 학생들하고 우리 윤서하고 미수하고 나하고 수업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글을 쓰기 전 단계까지 목을 딱 잡아서 끌고 온 건데 이제 사실은 글을 정말 입시를 하고 정말 잘하려면 이런 수업 외에 개인적으로 작가나 선생님한테 터치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거지만 어쨌든 수업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자, 그래서 숙제가 뭐냐? 이제 A4 용지 한 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A4 용지를 10포인트로 우리가 쓰는데 4등분 할 거예요. 4등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4등분을 하고 딱 이렇게 뭐 5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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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줄 이렇게 4등분을 하면 발단, 처음에 주제 적고 똑같아요. 질문, 답 적고 주제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단편을 쓰기 전에 A4 용지 한 장으로 우리 영화에서 말하는 시놉시스를 써요. 이 시놉시스를 안 쓰고 글을 그냥 쓰는 것과 시놉시스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발단 쓴 거를 또 다시 세밀하게 다 까서 다시 또 이거를 해서 써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거는 좀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하면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는 어쨌든 지금 수업을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A4 용지 한 장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줄거리 형태로 정확하게 써서 갖고 오는 거. 이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성 수업을 뼈대 수업을 한 건데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어디에 얹냐 하면 우리 그 엘칸토에 한번 얹어 볼게요. 엘칸토에서의 발단은 뭐였다? 그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였어. 그러면 내 소설에서도 거기에 얹어봐요. 발단을 엘칸토에 얹어봐. 아, 이렇구나.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얹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엘칸토에서의 전개는 뭐였다? 그 작은 에피소드, 뭐 이사벨라가 어떤 약혼이 망치는 거 계속 의미 있게 가야 돼. 양콘이 망쳤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집이 무너지는 거하고 의미가 있게 간 거야. 모티브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를 같이 맞춰가면서 전개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갈등에서 터뜨려요. 그래서 엘칸토에서는 뭐였어? 아, 그래서 집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럼 내가 처음에 갖고 있는 어떤 윤서는 100m, 우리 미수는 미수미 이것의 연관성이 있어서 뭐가 확 무너지던가 관계가 다시 좋아지던가 뭐가 하나가 없어지던가 더 생기던가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각인 줄 수 있는 뭔가 갈등이 하나가 팍 거기서 사건이 생겨서 풀어져야 되고 그 사건이 풀어진 걸 갖고 자
옥수수를 처음에 갖고 옥수수 알 하나를 처음에 씨앗으로 심었어. 그러면 가열을 막 해서 전기하고 갈등까지 가서 가열을 막 했어. 그래서 뭐가 나왔어? 뻥튀기가 나왔어. 뭐가 나와서 팝콘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결말은 뭐야? 이 팝콘에 대한 결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씨앗은 우리가 이걸 심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결말은 전혀 다른 게 나왔다. 그거는 사실은 잘 쓴 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지금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시간은 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이제 정하기로 하고요. 우선 다음 주까지 숙제는 내가 새롭게 쓸 소설에 대해서 주제, 그다음에 그 질문, 그다음에 답 주제, 그다음에 A4 용지 한 장으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숙제예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또 수업하고 고치고 그래서 글은 이렇게 어떤 트레이너처럼 이렇게 글을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조언을 받으면서 가서 내가 하나 정말 이렇게 공모전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글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혼자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 같은 경우는 계속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를 안 가르쳐 주니까 못 배우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뭐가 많이 알아서가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사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천천히 뭐 저기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기초를 배우시고 나중에 정말 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지금 민영 씨 그 숙제 뭔지 오늘 처음 수업 들어오셨는데 아시겠죠? 예, 80%만 이해를 해서 혹시 제가 개인 톡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하면 그게 끊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글로는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늦게 시작을 나랑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선은 민영 씨하고 한 10분 정도 저기 수업을 마치고 예.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예. 지금 오늘 이제 3월이 돼서 어떻게 수업을 할지를 각자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민영 씨하고 10분 정도 얘기하고 윤서 네, 8시 50분에 나하고 들어와.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미수는 어떻게 지금 자야 될 시간이니? 어떻게? 아니요. 귀여워. 너무 애기 같아서. 너도 어쨌든 나는 너한테 좀 많은 걸 지금 발견을 했거든. 굉장히 내가 사실 기분은 좋은데 그러면은 민영 씨하고 한 10분 얘기하고 윤서 들어오고 윤서 오빠하고 한 25분 얘기하면 너가 한 9시 한 10분쯤 그렇게 들어오면 되나? 뭐 그렇게 내가 문자 할게. 그렇게 해서 하고요. 오늘 거기서 수업 여기까지 해서 구성까지 하는 거 마치고요. 다음에는 시놉시스 쓰는 거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각자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